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종목은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입니다. 이미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들 모두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해외 주식은 미국 기업 위주로만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국 기업들도 일정 비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폐쇄성과 내수시장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밀어줍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넘사벽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 1등만 해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대륙 클래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중국은 G2 경제 대국인 만큼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생각을 했죠.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서대리는 몇 가지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시대의 흐름과 가장 맞는 기업이 중국의 아마존인 알리바바라고 생각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분기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아마존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주식 알리바바 2분기 실적 리뷰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주식들이 조정받을 경우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지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으니 알리바바 주식에 투자 중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올해 5월 27일 발행된 삼성증권 리서치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아마존이자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추고 있는 알리바바답게 2020년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매출과 순이익 각각 4%, 7%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알리바바의 매출은 153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9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이번 분기 22.6%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전분기 대비 16.3%포인트 상승한 실적으로 알리바바가 코로나 확산 전 수익성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1분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 영업이익률이 6%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분기 만에 회복했다는 점이 유의미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었고 회복을 넘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가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알리바바 2분기 실적 PPT 한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메인 비즈니스인 코어 커머스 매출이 다시 살아났으며 4차 산업 유망 산업인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알리바바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코어 커머스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커머스에 속해 있는 모든 세부 부문들이 이번 분기 전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어 커머스 매출 전체가 전년 대비 34% 성장할 수 있었죠. 실적 자료에서 알리바바가 강조했던 것처럼 모바일 MAU와 전자상거래 연간 활성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에 중국 유통 매출이 큰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마, 티몰 슈퍼마켓 등 아마존식 신유통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아더스 사업부는 활성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그 성장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알리바바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성장률이 무려 80%나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알리바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으면 이런 매출 성장을 이룬 것일까요? 실적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모바일 MAU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8.7억 명을 기록했고 연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7.4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용자 수 숫자만 봐도 대륙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모바일 MAU 전분기 증가폭은 라이벌 기업인 징동닷컴에 뒤처진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번 분기 2,8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징동닷컴은 200만 명 더 증가한 3천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알리바바야 조금 더 분발하자. 거기다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답게 각종 수수료와 광고 매출도 기본적으로 상당한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종식 선언한 중국이라 그런지 이쪽도 살아났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에게 수수료 인하 등을 제공하면서 관련 매출이 확 줄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매출이 회복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알리바바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자 메인 비즈니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꾸준히 들고 가도 될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 실적은 바로 알리바바의 해외 시장 매출입니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한계는 역시나 중국에서만 잘 되고 해외로 퍼지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알리바바도 아직까지는 그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동남아 진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내셔널 리테일 매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코어 커머스 매출의 5% 정도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이번 분기도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연간 활성화 이용자 수의 19%가 해외 유저라고 하니 이는 약 1.4억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언택트가 사회 트렌드로 오면서 전 세계 이커머스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원조격인 아마존이 이에 해당하고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가 이 수혜를 입었으며 동남아의 C,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도 언택트 트렌드 덕분에 단기간에 주가가 폭풍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알리바바는 중국의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별 이커머스 기업 시장 점유율을 보면 느낌이 오시죠? 음영 표시된 플랫폼들이 알리바바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 투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알리바바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알리바바 실적에 긍정적인 지표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리바바를 꾸준히 들고 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실적에서 살펴볼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중국 대표 기업답게 알리바바도 4차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번 분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매출은 12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무려 59%라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알리바바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로 적고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는 알리바바 주가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점령한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잡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매출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자체도 6% 정도로 매우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 중인 구글 클라우드보다도 낮은 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커봤자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대륙의 내수 파워는 정말 엄청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내수 시장의 1인자 자리에 오르면 웬만한 글로벌 1위 기업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인데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시장이 AWS나 애저와 같은 미국 기업에게 점령되게 두질 않겠죠. 아마 이번에도 중국은 대놓고 자국 기업 밀어주기의 일환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알리바바의 고성장은 약속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리바바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커머스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동남아 시장으로 클라우드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동아시아 3위, 동남아시아 4위를 기록하며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제치고 아마존에 이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논리면 텐센트와 바이두도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압도적 1등만 좋아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 알리바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알리바바 주가 상승의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미 클라우드로 성공했을 때의 미래 주가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실제로 글로벌 클라우드 1위인 아마존의 AWS는 2006년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8년 만에 수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마존의 수익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아마존 주가도 이에 반응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15년이라는 시기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전사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년 차이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효율성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 0%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뽑는 구조라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지만 알리바바도 고수익화의 반열에 오른 아마존과 마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는 다르게 알리바바는 이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까지 수익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약속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저처럼 클라우드 사업부가 알리바바의 핵심 투자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첫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면서 둘째, 클라우드 사업부가 흑자 전환하는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알리바바 사업부별 영업이익과 효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코어 커머스 말고는 전부 적자인 상황이긴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부 말고는 사실 언제 어떻게 수익화가 될지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판 디즈니를 꿈꾸며 컨텐츠 제작에도 열심이고 반도체 설계 회사까지 차리고 투자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쪽은 경영진들이 생각을 바꿔주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결론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살펴본 알리바바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던 투자 인사이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리바바를 투자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가? 둘째, 해외 이커머스 매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셋째, 클라우드 매출과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리바바의 핵심 투자 인사이트로 가져가고 있는데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는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62%, 클라우드 시장의 46%, 모바일 결제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기업의 위치를 빼고도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인 알리건강 등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이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박살나고 있으며 중국 주식들도 상반기 상승세를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알리바바도 여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미중 갈등의 강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알리바바는 중국 내수 중심으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적까지 제 투자 기준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만약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알리바바 주가가 하락한다면 알리바바는 가장 먼저 추가 매수해야 할 중국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리바바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혹은 중국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